이거 마이크? 꽂아줘. 좋다. 뭐 이렇게 좋아. 내가 해줄게. 야, 우정아. 아니 오빠 이건 뭐야? 나 밥도 안 먹었는데. 잘 됐네. 형 밥 먹어. 오빠 건빵 바지 이게- 입고 왔어? 패션? 에이, 건빵 바지가 뭐야? 힙한 바지. 건빵 바지가 건빵 뭐니? 바지 아니에요? 형이 형자리 여기. 형자리 여기.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나? 노력하고 있어, 요즘. 이건 노력하고. 야,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진수성찬이야? 또 어르신 오시니까 보양 좀 아니, 해드려야지. 그런 게 더 편하긴 한데. 이게 또 뭘 해야 되잖아, 이거는. 내가 할게. 늙고 가만 막 있어. 야, 진짜 너무 어색하다 야, 그러면.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기억나. 기억나. 그날 뭐. 그 오빠 나한테 전화한 적 없지 않아? 나는 그거. 이거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무슨 일인지를 그거 몰라. 사실, 우정아, 그게 내가 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그거 알지? 내가 승질을 내야 끝나잖아, 그게. 예능적으로. 그 가짜 나는 오빠한테 아니 전화 전화했겠지. 아니. 전화가 근데 없어. 전화했던 건 맞아. 했겠지. 오빠 그건 맞고, 그건 맞는데 열받게 전화 계속 온 적이 하다 보니. 없어. 나중에 전화- 짚고 넘어가야 돼. 번호가. 번호가 아예 없어요. 내 번호가 없어? 아예 없어. 야, 나는 아니 있는데. 전화 어디다 전화하신 거야? 우정아, 난 전화번호가 없다고? 아니, 전화해보세요. 잠깐만, 아니, 나는 내가 한번 오빠- 해볼게. 나는 옛날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오빠들은 뒤가 다 그거 맞- 알거든. 내가 잠깐 볼게. 나는 두 개가 있는데. 대본 쓰다가도 가. 근데 전화 이번에 이거 011 있고 010이 있네. 내가 전화해볼게. 이거 011이요? 010. 1 번호가. 진짜 전화 왔어. 봐봐. 맞지, 이거잖아. 내 번호가 없구나. 없을 수 있어. 왜냐면 형 011 시절인가 봐. 우리가 일할 때는 011 잠깐만, 시절이야. 이 011 시절이고. 011 시절이. 그래, 뭐 이렇게. 그럼. 오랜만에 뵀지만 너무 편한 사이여서 편한 사이야. 옛날에 진짜. 욕 100번 하셔도 아무 솔직히 상관없어요, 오빠. 지금보다 얘네들 못 나갈 때, 그지? 나도 그렇고. 돈도 한 푼 없을 때 나도 011 시절. 012 시절에 오늘 춤 한번 추려고. 이분이 특기가 하나 있어요. 뭐요? 공업진 춤을 잘 춰요. 012 시절에 그때 같이 일했었거든. 011 시절이다. 오빠 2004년이에요. 그럼 우리 21년 된 거야? 21년 된 거야? 그때 20년 전에 어쨌든 우리한테 그래. 유일한 MC. 나 일을 하지 말라더니 이게 다 내 앞에 있네. 넣으면 돼, 형. 내가 넣을 거야. 그래. 이런 거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 다 때려 넣으면 그래, 돼. 맞아. 다 때려 넣으면 돼. 원래 이런 거 예민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넣으면 되지. 야야, 납치 살아있다. 오, 야야야야야야. 어우, 야야야야. 나 이거 지금 나 들어가라. 사생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여기 냉동 사지 왜 또? 일단 일단 또 빨리 보내드려야지. 일단 저기 아니 거기 아이고. 야, 근데 영석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기 마포의 재개발 아파트. 알지. 아유, 왜 그래요? 내가 사실 거기 기억나? 형 기억이 내가 너 들어갔니? 못 아파트 못 들어갔어. 왜? 그 샀잖아, 나 그때. 재개발. 아니, 형, 영리동 내가- 아니, 영리동? 어디냐면 지금 한참 아현동, 아현 뉴타운 쪽일 거야. 너무 알아. 그거 아마 그때 들어갔으면 꽤 올랐을 텐데. 형. 원래 20년 20년 전이야. 그 얘기 좀 해봐, 영서가. 그치. 근데 아니 난 근데 내가 기억이 희미한 부분은 뭐냐면 형 내가 왜 그때 당시에 형이랑 그렇게 차를 타고 왜 다녔어? 왜 다닌 게 아니라 다닐 일이 내가 없었거든? 아니 왜냐면 내가 부동산에 엄청 평생을 그래, 관심 형을 갖고 있어. 따라다녔나 보다. 부동산 얘기 나오다가 야 영서가 그거 하려면은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개발될 거를 사면 지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사놔. 그리고 현금은 사실 떨어지잖아. 이 가치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봐라 말 되게 잘하지. 어. 그때 당시도 이 형 별명이 부동산계 마이너스의 손이었어. 마이너스 손인데. 20년째 그 별명이야. 난 지금도- 20년째 그 별명. 지금도 애들 붙잡고 그런 얘기는 해. 근데 유일하게 듣고 실행에 옮긴 걔가 얘였어. 그래서 내가 알기로 그 부동산 내가 형이 소개해줬어. 맞아. 부동산도. 마포대교에서 기억이. 너무 알죠. 맨날 지나가다 얘기해줬어. 그래 저거. 거기가 마포 뉴타운도 없을 때고 아무것도 없을 그래. 때. 근데 그거 갖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들어봐. 그래. 자, 나 주인 얘기 못 들었어. 오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성진이 형이 이제 우리 다 어린 사회 완전 어리지. 사회초년명이야 그치. 진짜. 그러니까 이 형이 맨날 영서가 이런 데 투자해야 된다 뭐 사야 된다 하는데 형 돈이 없어요. 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 너 왜 그렇게만 생각해? 그치. 석진이 형이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가끔씩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야 영서아 저 아파트 봐. 지금 다 쓰러져 가는 거 같지? 저런 걸 사야 되는 거야. 막 이래. 맞아. 이렇게 강변북로 같은 거 지나다 보면 진짜 너무 낡은 아파트들 있잖아. 영서가 저거 지금 당장 너 지금 저거 살 수 있다. 네 돈 긁어 모으면 사서 대신에 저거 사면 베란다에는 나가지 마. 베란다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렇지. 약간 유머를 섞은 거지. 저거 설마 사면 베란다가 무너지겠어. 저거 사면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아, 근데 무너질 너 수도 돈이 있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샀어, 그걸? 이 형이 어느 날 그 물건을 들고 온 거야. 진짜 아예? 정확하게 얘기할게. 그 아현동의 언덕길에 거기가 다 빌라촌이었는데 GS 자이 들어오는 걸걸? 들어왔어. 자기가 들어왔어. 들어왔지? 그때도 내가 기억이 나. 그때도 자기가 예정이었어. 자이 예정 물건이야. 자이가 들어온다는 거야. 저 빌라에 들어가 살아라. 아니, 살아라? 저기 들어가 살아라. 그 영수가. 기억하지 않았는데. 너 지금 돈 얼마 있니? 그랬더니 다 긁어 모아서 8천만 원 있었는데 맞아, 산 거야? 내가 8,500을 주고 와. 그 빌라를 샀지. 샀구나.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틈만 나면 아현동을 차 타고 가는 거야. 내 집이 잘린다. 그 맞아. 크레인 같은 게 혹시 들어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너무 오래 아무. 걸려, 지금. 오래 걸려, 원래 재개발은. 그 바로 하는 줄 알았구나. 난 진짜 한 아, 원래 2, 재개발은 오래 3년이면 뭐 이렇게 새 집이 생기는 줄 알아. 내가 그때 어렸지. 그랬구나. 지금 너무 어렸지. 같았으면 이해도가 있는데. 그래도 8,500이면 우리 재산 중에 제일 큰 돈이 그럼 그 당시에 8,500은 작은 돈은 아니야. 거기 묶여 있으니까 버티다가 이제 와이프가 아 그냥 저 돈 빼서 빼자. 좀 그냥 큰 전세로 옮겨갑시다 뭐 해가지고 이제 결단해놨구나. 부동산에 갔지. 아, 정확하게 8,500에 그때 복비까지 내가지고 9,000에 샀거든. 근데 손해봤어? 근데 정확하게 9,000에 다시 팔았어. 3년이 지났는데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나 또 다행히. 혹시 손해봤으면 마음 손해는 아파. 아니고 정확하게 같은 가격에 아, 다시 팔았어. 다시 그 물건을. 그래도 다행이다. 너무 궁금해서 어. 형 생각을 늘 하면서 그 아현동을 늘 체크했어. 언제 쓰나. 왜냐면 내가 팔자마자 아파트가 갑자기 막 들어서면 내가 또 가슴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 아프지. 계속 다녔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도로 너 진짜 KBS 나오고 진짜 한참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아현동에 자기가 올라왔어. 오. 올라가긴 했네. 올라왔어. 오빠 여기 낙지 연할 때. 연할 때. 아, 내가 좀 떠줄게. 아니 부동산 너무 재밌다. 부동산? 야, 나는 지석진의 부동산 지금도 일대기. 취미가 집에 가면 부동산 보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볼 땐 거의 인근의 부동산 시세를 난 다 알아. 왜냐면 그걸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밌구나. 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내가 어쨌든 아 형 저는 집도 없고요 뭐 이제 이러니까 이 형이 어쨌든 내가 신경이 쓰였으니까 그런 정보를 데리고 아니까 데리고 돌아다닌 거지. 이거 양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원해? 육수. 와, 미쳤다. 야 너무 맛있는데 육수가? 진짜 맛있네. 소정아 이거 뜨겁다. 아니 너 먹어. 아니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야, 이런 거 해먹기 쉽지 않은데. 이거 좀 떠먹다가 이따 칼국수 끓여 먹어. 아 근데 그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석진이 형 온다고 하니까 나도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너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그 있고서 생각이 나와. 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당시에 아 그래도 이 형은 연예인이고 나는 그냥 PD인데 그 부동산을 형이 같이 봐주러 간 거 아니야. 그런 관계가 사실 잘 없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난 왜냐면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 집이 없었으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겠지.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같은 게 있었나 봐. 내 집을 갖고 싶은. 그래가지고 내가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딱히 성공한 건 없어. 형 그때 당시에 일산 살 때지. 그때 일산 살 때 그때도 내가 돈이 많지 않았어. 그치. 왜냐면 내가 제일 처음 산 집이 그때 일산에 생각해 보면 주엽동이다. 주엽동 문촌 3위 아파트인데 일산에 오래 사셨거든요. 정말 어땠냐면 내가 그때 내가 숫자 되게 잘 기억하거든. 2억 300. 정확해. 2억 300을 주고 사서 2억 2,300에 팔았어. 2천 먹었네. 2천 먹었다는 표현. 이게 드셨네. 또 그렇게 이거 된다. 드셨네. 2천 정도 투자 차익을 거뒀네. 수익이 있었다. 거뒀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물가 상승률과 복비를 제외하고는 맞아. 별로 남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갔지? 그때 일산에 생각해 보면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막 반하는 거야. 꽂혔지? 반했어. 그래서 어떤 그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안 보고 거의 충동구매했구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슈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석진이 형의 경험을 듣고 그렇게 안 하시면 맞아요.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들어간 거. 입주한 거는 신대방동에 신대방동. 거기도 아파트 많지 않나? 동작 쌍떼빌이라고 있어. 그 49평. 왜냐면 그때 샀어. 대방동 인기가 있었다고. 여의도로 다들 왜냐면- 출퇴근을 하니까. 여의도에서 15분? 별관에서 5억 초반대 산 거지. 5억 초반대 샀어. 그러면 그거 좀 오래 그때 사셨어요? 거기는 그래도 한 4, 5년 살았지. 살다가 7억에 팔고 나왔어. 그것도 생각해봐. 이것저것 빼면 물가 상승률을 또 없어. 없는 없어. 거야. 세금 내고? 없어. 뭐 이거 좀. 돈 딱히- 벌었어? 왜냐면 오빠 난- 그러면 크게 부동산으로 돈은 못 벌었어? 형 아니야. 근데 지금 사는 집은 괜찮아. 성공 사례가 있는 거죠? 성공 사례가 하나 정도. 야, 이게 마음 아픈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2016년 얼마? 최근이네요. 최근이네요. 1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 A라는 사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벌써 재밌어. 벌써 A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 운명적인 그래서 만남이었어? 운명적인 만남이야. 유명한 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야. 그러니까 1년 내내 경제만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럼 벌써 이 사람의 말은 모두 진리로 알아들었지. 쉽게 얘기해서 니네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비주얼이 살짝 실내에 있는 뿔테 안경. 뿔테 안경이고 머리도 되게 패셔너블하면서 하얀 머리 반. 되게 단정한 사람이고 어떤 선배랑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셋이 밥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요? 뭐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마지막 헤어지기 10분 전에 아주 지석진 씨 오늘 만났으니까 제가 뭐 선물 하나 드려야죠. 들을 건 없고. 뭐 집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죠? 예, 뭐 작은 거지만 있어요. 벌써 솔깃하다 지금. 빨리 내놓으세요. 빨리 저는 다 내놨어요. 어머나. 왜요?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지금은 현찰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예요. 아 부동산이 그래? 그나마 그래도 하나 있는 그거를 팔으라고? 잠깐만.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그냥따라 식사도 되게 맛있었다? 그러면 되게 만족한 분위기야. 그러니까 실내 되게 모든 미장센이나 하여튼 그 벽지 색깔까지 뭔가 장난도 없고 진중한 분위기야. 전부 다가. 그래서 진짜 그날 내놨어. 미쳤나 봐. 집을 바로? 내놓고 내놨어. 형 진짜 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믿었어. 어머나. 내놨어. 어머나. 내놓고 어머나. 아니, 형수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와이프도 나보다 더 얇아. 이렇게 하면은 어머. 풍짝이 잘 맞아 와이프랑. 오빠 말을 신뢰하시는 거지. 그래서 2016년 6월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8월에 받았어. 8월에. 그러니까 다 명의가 넘어간 거지. 10월부터 폭등이야. 아파트 이거. 아파트가 이거. 1차 폭등. 이 16년부터 19년도까지 1차 폭등이 살짝 원래 미친 듯이 오를 때구나. 지금도 그 앞으로 안 지나가 와이프가 진짜로. 지금 그 아파트 많이 올랐어요. 묻지 마. 안 올랐겠니? 3배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가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신뢰감을 주는 그래. 외모면. 진짜 나는 또 약간 전문가한테 솔직히 당했다면 바보고 그때 내 판단을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시즌에 내가 주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급락했잖아. 내 주식이 너무 곤두박질 친 거야. 그때 맨날 본 게 주식 전문가 유튜브. 근데 A라는 또 전문가가 이게 막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져서 내가 다 던졌어. 여기서 무서워서. 다 팔았다고? 다 팔았어. 여기 던졌어. 그리고 이제 다시 살려고 이제 다시 사야지. 라고 하고 좀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했는데 딱 내려가. 이게 쭉 완전 이렇게 떨어졌거든? 이렇게 떨어졌는데 짝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빨리 사야 되나? 어차피 내가 팔았던 금액보다 높아. 그래도 사야 된다. 왜냐면 지금 사야 된다 했는데 그때 그 사람 걸 본 거야. 이 사람이 저는 주식을 20년 했습니다. 어떻게 벌써 또 제가 권위에 복종하는 타입이야. 그런가 봐. 생각보다 근데 나도 지금까지 그래. 나도 그래.
많은 그래프가 그러면 딱. 뭐 여러 사태가 있는데 그래프가 쫙 IMF가 뭐 쫙 있었지만 지금 꼬리를 살짝 들었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경험상 V자 반등은 단 한 번도 없었대. 이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V자 반등이고 이게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면 다시 계단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이차 폭- 이차 이차 폭락, 폭락이 이차 폭락. 100%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사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난생 처음으로 V자 반등이 진짜 그런 거 알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V자 폭등. V자 반등이 그게 하필 오빠한테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 이거 보통 주식은 이렇게 하잖아. 하다가 이건 못 사는 거야. 뭐뭐 팔았어? 그때 주식 뭐뭐 팔았어? 다 팔았어? 뭐 들고 있어? 나 주식 지금도 갖고 있어. 어디 거? 너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나는 진짜 우량주를 해도 그렇더라. 나는 되게 좀 약간 솔직히 내 투자 얘기를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도 모자라. 재테크 주식하시지? 부동산 하지? 그냥 평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래, 잘 안 된 맞아. 스타일이야. 노력은 많이 했어. 이해가 된다.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후배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집 사요 말아요? 이러는. 응? 난 그렇게 얘기해줘. 네가 만약에 집이 한 채도 없으면 나는 집은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난 그런 주의야. 집은 왜냐면 집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 우리나라. 그렇다고 너무 평생이 목표니까 보통은. 집이 주는 안정감 그런 게 있어. 연임의 멤버 그렇게 많은데 그런 질문은 형한테만 물어봐? 아니면 다른 뭐 하하나 뭐 종국 씨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종국이는 몰라 그런 거. 형한테만 하나도 몰라. 물어보면 재석이도 뭐 엄청 그런 거. 대성이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 그런 거. 걔 진짜 최근에 조금 관심 가진 거지. 걔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놨을 거야. 재석이 형 덕분에 재석이 형 거래은행은 부자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 예금이 계속 불어가지고. 장고 계속 있으니까. 아니 형 재석이 형이랑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재석이 형 연예인 할 때 연예인 하기 전이야? 걔 완전 신인 때. 내가 왜냐면 용만이 알지. 이제 개그맨들하고 만나게 된 게 역사가 시작이 용만이야. 용만이가 센터에 계시는구나. 용만이가 나랑 군대 동기야. 맞아. 군대 동기인데 해군 홍보단이라고. 그때 뭐냐면 용만이랑 나랑 둘이 2MC야. 그래서 정말 군 MC니까 자잘한 행사들, 영광급들, 너무 많지, 이제 너무 많지. 장성급들 행사를 겨울에 일주일에 3-4번씩 큰 공연들, 가수들 오는 국군 장병들 놓고 하는 공연이 한 10회 정도. 이런 걸 하다 보니 둘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데뷔하시기 전인 거죠? 데뷔 전이야. 군대 있을 때야. 둘이 2MC를 이렇게 보다가 나는 사실 꿈이 MC였어. 형? 형 가수잖아. 아니 가수 이게 왜냐면 근데 MC이기 때문에 가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그때 니네 알지 모르지만 또 이 팔랑이야? MC들이 노래하는 거 다 보니까. 가수 출신이야. 그럼 맞아. 임성근 이문세, 선생님도 맞아. 그치. 형님 임백천 형님, 그렇지. 이수만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맞아요. MC를 하고 싶은데 근데 노래를 또 나쁘지 않아. 그래서 용만이는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고 나는 음반 준비를 해서 갈리게 된 거야. 저쪽은 코미디 라인, 형은 코미디 라인, 나는 가수 및 라인. MC 라인으로 가려고 그래서 한다고. 진짜 실제로 한 얘기가 용만이가 한 얘기가 있어. 너는 방송계의 이문세가 되라. 나는 주병진이 될게. 멋지다. 이렇게 된 거야. 도원결이처럼. 도원결이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돌렸고 그래서 음반이 나오게 되고 얘는 들어가자마자 잘 돼갖고 승승장구하게 된 거지. 감자골 그때. 감자골 그때 막 맞아. 굉장히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얘 막 그 20대 때 염정아 씨랑 터터질 막 이런 거 MC 보고 그랬어.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 아유, 김용만 선배님은 뭐 엄청났죠. 엄청났잖아. 진짜. 나는 그냥 무명 가수인 거야. 무명 가수고 앨범 냈을 때 그 도레미 레코드사에서 완전 된다 그랬어 나. 너는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다. 그때 발라드가 완전 유행이야. 신승훈.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가성 있지. 그보다 더 진한 잘한다, 뭐 이런 거. 야, 넌 신승훈을 무너뜨릴 거야. 말면서 용기를 주는 거지. 신승훈 대학마로 키우던 대학마로. 비밀병기였어? 와. 그리고 이제 임백천 씨가 진행하는 특종 TV 연예가 있어.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거기에 그 주에 새로 나오는 앨범 소개야. 거기 나와 내 앨범이. 어머. 자, 금주의 신곡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석진이라는 남자 가수인데 우울한 오후엔 미소리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서태지 씨 음반도 나오는데 난 알아요가 그 전설의 영상 알지? 처음 소개되면서 가요계 판도가 바뀐 거야. 그래서 하필 오빠 때? 나 때 정말 댄스가 휘몰아치면서 발라드는 신승훈 뭐 이런 사람만 돼. 정통 발라드가 기조가 아니야. 바뀐 거예요? 기조가 완전 바뀌어서 뭐 핑계지 어떻게 보면. 정통 발라드가 끝나는 시절이었네. 끝나는 시절에 막차를 탄 거지. 부동산도 막차를 타고. 발라드가 V자 반대인 줄 알았는데 폭락이었던 거야. 계단식 폭락이었던 거지 발라드가. 하여튼 뭐 재석이를 어떻게 알았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다가 용만이가 개그맨이 됐잖아. 그러다가 이제 용만이 나랑 친하니까 청년방 같은 거 하나 있었어. 자기네 작업실 자기네 같은 거. 작업실 용만이, 국진이 형, 뭐 그게 수용이. 감자골 사무실이 그게 그거잖아. 이제 시초야 감자골에 수홍이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용만이가 뭐 하냐 와 그래서 가서 재석이를 처음 본 거야. 거기서 거기 재석이 재석이 형도 놀러 왔겠네 그럼. 놀러 오지. 근데 왔다 갔다 아무것도 주머니에 5,000원 들고 이제 그렇게 모이면서 이제 재석이를 처음 알았는데 그날 버스 타고 가면서 집이 같은 동네라는 걸 알은 거야. 우리 동네에서 한정거장 정도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725번 좌석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숫자는 하고. 진짜 잘 외우네. 나 숫자 천재야. 이소래 선생님. 그런가? 숫자 천재야. 나 심지어 용만이 결혼 기념일까지 알아. 외워줘. 그때부터 이제 걔도 무명 길었잖아. 아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특채로 개그맨 들어가면서 오히려 내가 생활이 더 나았지. 형이 코미디언 공채야? 나는 그 쉽게 얘기해서 KBS 10기야. 코미디언? 10기. 개그맨. 내 형이 코미디언. 코미디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 6개월 했었어. 아 무대에 섰어? 나 무대에 서기도 하고 개콘도 했어 나. 진짜? 형 뭐였는데 개콘에서? 개콘에서 양락이 형이랑 무슨 형사 같은 거 했었어. 양락이 형이 이제 메인이고 나는 이제 약간 서브 형사 같은 거 하고 그거 있지. 봉숭아학당. 거기 나왔어요? 그것도 거의 내리막에 들어가서 거기도 부잣집 아들 역 좀 했었어. 그러다가 6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부터는 이제 MC이지. 그리고 SBS 공채 MC이기도 해. MC도 공천 뽑았어요 또? 아 모르는구나. SBS 공채 MC야. 일기. 형 시험을 그렇게 잘 붙어? 나는 아니 오빠가 이 입성이 좋잖아 어른들 말이 하면. 시험은 진짜 잘 붙어.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필요가 없어. MC 경쟁률 403대 1. 막 이런 거 다 뚫어. 그리고 그 뒤부터 살짝 놀아. 그 뒤부터 뭔가 잘 안 풀려. MC 약간. 느낌 많아. 내가 우리가 알 때는 이미 MC만 하는 사람이었어. 그치, 맞아. 내가 우리가 형을 만났을 때는 그 뭐 코미디 쪽은 아예 저기도 나 처음 들어보는 아니었고 얘기야 오빠한테. 양복 입고 진행하는 롤들 위주였어. 그래서 내가 이 형이랑 스타 골든벨 맞아. 했잖아. 그때 스타골든벨도 제동이 형이랑 김재동 씨랑 원래 제동이 아니야 시작이. 이게 추석인가 명절 파일럿이야. 파일럿을 한 거야. 한 번 하고 말기. 이건 무조건 레귤러 안 간다 석진아. 그건 알고 해. 이렇게 된 거야. 괜한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온 거지. 너무 잘 나와서 갑자기 레귤러 얘기가 나오더니 일요일 아침 11시로 간 거야. 일요일 아침 11시 하다가 잘 되니까 토요일로 주말 프로로 간 거야. 그래, 명한. 그러면서 이명환 감독이 온 거야. 그리고 왜냐면 거기 버라 자리거든. 그러니까 맞아. 버라이어티 그치. PD가 간 거야 지금. 그래서 첫 주에 강호동의 천생연분인가? 첫 주에 이겼지. 어머. 첫 주에 이겼어 이명환 감독이. 와 형이랑 명한 형한테 그런 전적이 또 있었어? 있었어. 되게 잘 나왔어 시청률이. 아 재밌었어 근데 골든벨. 벨라인 뭐 고정 멤버들 있었고 그때. 맞아. 그래. 그 있었다. 벨라인이 되게 많은 스타를 배출했어. 성동일 선배. 성동일 동일 오빠도 거기 있었어? 벨라인 오래 벨라인 앉아있었어. 원탑이었어. 벨라인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 벨라인 그럼. 보스. 제일 기억이 안 앞자리였어. 나는데? 거기서 몰랐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좀 젊어지면서 신영이랑 태연이가 벨라인에 있었지. 나 기억난다. 김태현. 내가 하던 특집에 그 신입 아나운서 특집을 했었어. 그때 내가 조연출하던 때 그때 전현무 아나운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맨 뒷자리. 그러니까 맨 끝자리가 제일 약한 데거든. 맞아. 이거 이제 앞에서부터 채우는데 그때 전유문 아나운서가 맨 뒷자리로 처음 왔지. 기억나. 처음 와서. 신입 아나운서입니다. 뭐 맞아. 하면서. 20년 전이네 그게. 와 스타 골든벨이. 스타골든벨 재밌었어 나는. 아, 좋았지. 오빠 그때 이거 그냥 뭐 편하게 PD들이 자주 바뀌었잖아. 계속 바뀌었지. 오빠가 겪은 약간 독특한 PD는 없어? 내가 정말 스타 골든벨 하면서 기억나는 PD가 한 명 있긴 하지.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독특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사실 옛날 일이라. 그럼. 그러니까 PD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잘 맞추는 스타일이고 그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딱 녹화 끝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녹화 끝나고 PD가 형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야 그래 나 다음 주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나 농담이었어. 나 진짜 농담이었어. 진심으로 농담이었어. 그러면 자주 하잖아요. 왜냐면 약간 유머러스하게 할 리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래 어디 다음 주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당황 안 한 척했는데 너무 당황했어. 표정까지 안 되겠다. 너무 당황했는데 그때 왜냐면 약간 전체적으로 제작비를 아껴야 된다. KBS에 한 번씩 막 제작비 그랬어. 절감 폭풍이 불잖아. 그래서 그때 현무가 들어갔지 나 대신에. 아 진짜 바뀌었어 그러고 MC가? 바뀌어서 제동이랑 현무랑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다시 들어갔어. 다시 대단하다. 그때 다시 콜이 왔는데 안 하려고 그랬지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매니저분이 야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아 석진아. 뭐 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냥 그래 뭐. 나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아니, 들어가서 잘하신 거예요. 했지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야, 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 나도 전혀. 다 우리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야. 스타글로는 그래서 중간에 6개월이 내가 없어. 6개월이 없이 했었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웃기지. 야, 생각해보니까 그런 진짜 딱 소위 말해서 MC라는 역할, 진행 온리 하는 역할이 이젠 진짜 잘 없다. 그런 지금 프로가. 없어. 옛날에는 회의할 때 MC를 먼저 정해놓고 맞아, 그랬어. 아이템을 짰는데 지금은 안 하지. 옛날에 명절 때 되잖아? 그럼 한 5개 들어와. 파일럿으로. 누군가 진행은 해줘야 돼. 진행은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MC가 중요한 세상이. 왜냐면 영석이가 진행하잖아. 나는 진행 안 영석이가 해. 진행하는데 그럼 뭐 그게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는 거 시대가 같아요. 바뀌는 거야. 맞아요. 이 면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물을 끓여봐봐요. 이게 면이구나. 육수 좀 붓고 우리 배추도 더 넣어주면 안 다 돼? 넣게 다 넣고. 이거 하나씩 넣게 하나씩. 나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그 광고를 15초짜리 찍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런 옛날 얘기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 상관없지. 너무 유튜브인데 뭐. 우리가 나랑 우정이가 1박 2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석진이 형을 볼 일이 없었잖아. 그 뒤로 이 형은 또 이 형 길을 가고 이 형 뭐 스타월드벨 하고 뭐 하고 어느 날 이 형이 런닝맨에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지. 응,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 방송으로 보고 좀 놀랬어. 왜 놀랐냐면 우리 석진이 형은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석진이 형이 말을 뱉으면 그 다음부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쭉 뭔가 돌아가는 그런 역할에 익숙한 사람인데 저긴 좀 다른 맞아. 정글이잖아. 완전 다른 정글이지. 뭐지? 그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저 형 저 왜 하지 저거를? 괜찮나? 런닝맨은 몰라. 어떻게 들어간 거야? 런닝맨은 노진영 사장 알잖아. 알지, 우리 알지. 너무 잘해. 거기 있어서 노진영 사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득을 했지. 오빠 안 하려고 그래서 좀. 난 할 생각이 진행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하다가 난 플레이어로 뛰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진짜 못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굳이 내가 어려운 길을 했는데 노진영 사장님이 재석이랑 이렇게 해서 아마 정말 너무 좋을 거다라고 나를 설득을 했지. 약속을 한 거지 이제 하기로. 난 또 이건 오빠의 성격인 것 같아. 오빠는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나는 그러면 또 부탁하고 해. 그러면 오빠 스타일은 들어주는 스타일이어서 나는 그게 먹혔다고 생각해. 형의 팔랑기가 팔랑기 주식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그렇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의견을 경청하는 거네, 형은. 근데 포지션이 다르잖아. 완전 다르다. 근데 그 녹화 날이 월요일 녹화잖아. 스타 골든벨 녹화가 월요일이야. 그래서 월요일이었어. 오전에 치고 오후에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력이 형 그렇게 했어요? 했어. 아니 처음 들었네. 했어. 그게 한동안 그렇게 했어. 어머나.
지금은 뭐 나도 너무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너무 잘한 거지. 어. 그 프로그램 그럼요. 하기를 그래서 정말 잘한 거예요. 노진영 사장님한테 감사하지 지금은. 그때는 사실 되게 원망하고 그랬어. 아. 아니 왜냐면 들어가서 적응 살짝 못할 때는 원망 살짝도 했어. 나를 왜 설득해서 이걸 하게 했을까? 난 너무 힘든데. 막. 사실 그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속 얘기이기도 한데 MC는 센터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너 그 센터병 되게 무섭다. 너무 많았죠. 지금은 MC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센터지만 그 당시는 MC는 중간에. 왜냐면 감독님이 카메라 감독님이 저기 센터 그럼 맞추잖아. 그런 게 이제 옛날 방식이지. 근데 런닝맨 가면 오빠가 런닝맨 가면은 거기는 막 이렇게 서기도 하고 저렇게 서기도 하고 근데 나는 아 잠깐만 여기 서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표정이 굳게 되고 그럼 내 리액션을 못 쓰게 되고 이상하게 꼬였어 초반에. 아, 형도 처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구나. 있었어. 그래서 뭐 악플도 좀 있었고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아 이러면 안 되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사실 잘 되기 시작했었지. 근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지 누구도 몰랐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히트한 장수 프로가 될 줄. 지금 누가 런닝맨이 그거라 생각해.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이 형이 갑자기 틱톡을 하고 막 유튜브를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아 뭐야 저 형? 왜 저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거야. 잘한 거지. 그 앞서 나가서 그렇게 오빠를 하는 게. 받아들인다, 받아들여. 형 그럼 그 틱톡 이런 거 왜 한 거야? 아 틱톡도 그때 앞으로 틱톡의 세상이 온대? 틱톡이 세상에 온대. 틱톡을 빨리 해야 된대. 그리고 틱토커가 뭐 이 정도 성공해서 이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할 때. 그 옛날에? 근데 그때 연예인들이 아무도 안 할 때잖아. 아무나 안 올라오셨단 할 말이야. 때지. 근데 갑자기 알만한 지석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저씨가. 굉장히 트렌디한 문화를 하니까 웃긴 거야. 브랄랄라 하이 야, 오빠는 이 반전 매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희한해, 이 형이 희한한 부분이 있다니까? 틱톡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 왜냐면 반응이 오니까 그 기대를 허물기 싫은 거야. 재밌지? 조회수 많이 나온 건 한 7천만 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돌려서. 앞서간 거야. 결국 그럼. 쇼츠의 세상이 왔잖아. 그런 거. 쇼츠의 세상이. 근데 사실 그러는 거지. 이제 버라이어티에서 내 나이가 가능한 나이일까? 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또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는 후배들한테 갈 길을 또 제시하는 수도 그럼요. 있지. 나도 열심히 하면 저 형처럼. 갈 길을 뭐 석진 형이 저 나이까지도 하고 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뭐 제작진이 봐도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걸로도 고마운 거지. 너무 좋은 거죠. 나이보단 오빠는 런닝맨에 나와도 아무런 그게 없어. 위화감이 전혀 없어서. 진짜 제작진 이게 그거는 객관적으로 야, 진짜 당연하지. 그래? 왜냐면 그거는 아니, 숫자가 내가 판단해주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 형, 나이가, 또 이 얘기를 하네. 나이가 실제로 꽤 많잖아. 나이 많지. 근데 형이 나는 한 번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형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안 대하고. 그럼 나는 그래서 늘 뭐 가끔 한 얘기지만 다수결이 좋아. 진짜 난 다수결이 마음이 편해. 나는 만약에 5명이 모여서 뭐 먹을래? 난 감자탕. 그럼 나도 감자탕. 그럼 난 만약에 솔직히 먹기 싫어도 먹어.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 뭐하러 고집을 피워? 나도 근데 옛날에는 화가 났던 시절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야. 애 키울 때? 애랑 트러블이 단 한 번도 거의 없어 나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애가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제가 숙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가끔 SOS를 요청을 해. 그런 경우 있죠. 오빠, 네. 쟤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도 안 하고 지금 밤 9시인데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내 말은 안 들어라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가서 이거 정말 트러블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 뭐야, 나 좀 왜냐면 가르쳐줘. 그 나이대의 걔를 이해를 해야 돼. 뭐냐면 게임을 안 하잖아? 그럼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못 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오버워치가 내 팀플이란 말이야. 도중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걔는 딜을 하지. 딱 들어가서 나 보지도 않아. 막 이거 끼고 막 되게 바빠. 그러면 이제 현우야? 그러면 전 못 들어. 그래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현우야, 그러면 이거 딱 살짝 열어. 예? 딱 열어. 나 이게 볼 시간도 없어. 왜 키를 해야 되니까 여기 막. 너 숙제 안 했지? 예.
막 바빠 그래. 너 그래서 이거 게임 언제 끝나니? 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아빠랑 약속할래? 뭐요? 그거 끝나고 숙제하는 거 어때? 아 좋아요. 알았어 그럼 이거 끝나고 숙제하기다. 예. 그럼 그거 안 지킬 것 같지? 100% 지켜. 그거 지켜. 근데 가서 그만해. 컴퓨터를 부시네 말하네. 막 코드 뽑는 사람은 없겠지? 심지어? 이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지금도 트러블이 단 한 번도 없어. 트러블이. 나는 약간, 그 오빠 와이프 그 수정 언니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 기억 그래? 못 하실 거예요. 나 너무 그 씬을 잊을 수가 없어 어떤 사실. 씬이야? 얘기. 아 뭐 할 때지? 한 20년 뭔데? 넘었어. 오빠 한번 다리 부러진 적 있잖아요. 아 다리 부러졌지. 녹화하다 부러졌어. 우리 녹화하다 부러졌나? 그때 뭐냐면 여걸식스 하면서 약간 병영 체험도 하고 막 그런 그래? 거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서 오빠가 다리가 한번 다리가 부러져서. 부러졌어. 아 근데 오빠 어쨌든 촬영하다 다쳤으니까 얼마나 큰일이야. 나랑 이병헌 PD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오빠 병원에 입원해서 맞아, 휠체어를 왔어, 타고 왔어. 가서 이제 어쨌든 우리 촬영하다 잤으니까 사과를 하려고 막 너무 친한데 정말 그 와이프분이 오빠를 휠체어 끌고 나오는데 정말 미저리 한 장면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야. 아니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게 됐다. 아, 형수님이? 너무 함께 할 수 있게. 그래서 저 너무 좋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게 너무 오래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 너무 바빴나 봐. 이 오빠랑 같이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신 거야. 그 와이프가 너무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와이프가 그 되게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저기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지금 형수님이랑 같이 차 타고 지금도. 뭐 1시간씩 가서 밥 먹고 그런데 너무 그거는 이제 그렇게 멀리 가야지 시간이 빨리 가. 왜냐면 여기 앞에 갔다 오면 1시간 반이면 끝나. 갔다 와서 집에서 이렇게 여기 너 하루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멀리 갈 때는 한 3시간 간 적도 있어. 밥 먹으러. 쫙 드라이브 하는 거야. 드라이브 하면서 할 얘기 없을 것 같이. 너무 많아 할 얘기가. 형은 또 수다니까. 네, 계속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심지어 와이프 입장 모든 와이프가 그러나 뭔가 계획을 많이 세워.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게 이제 홈쇼핑에 뜨잖아. 그럼 막 불러 그래서 왜? 그럼. 이거 가자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 스케줄이 안 돼. 근데 옛날 같으면 안 되지 저게 되겠냐 시간에? 아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라고 심하면 야 이러고 들어가는 거랑 그래 뭐야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진짜 가고 싶다 그래 이거 가자 요때 못 가면 다음에라도 가자 꼭 가자 그러면 기분 좋은 엔딩이 되는데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본인이 알아. 이해하잖아 아니 이게 그 순간은 꼭 그 가자라는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크루즈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던 그거야. 건데. 호응이 필요한 거야. 그럼요. 대화법이 좋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지만 나는 오빠를 보면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어. 아 근데 나는 젊었을 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잖아 젊었을 때 나한테 좀 미안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러지만 젊었을 땐 치열했지 나도 왜냐면 내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30 넘어서도 벌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랬었어 그럼 우리가 오빠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기 아, 그럼 어느 정도 일을 할 때지. 그 이전에는 사실 미래가 없던. 그때 또 나한테 시집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게 어떨 때 막 싸우다가도 아 그럼 내가 평생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그게 너무 포인트다. 지금 너무 좋은 시절 보내고 있으니까 뭐 대신 물어는 봐 형수님한테 꼭 뭐라고? 좋은 시절 보내고 있는지 괜찮은 거 이제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런닝맨 하면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야 니네 20대로 가라면 가니? 재석이랑 종국이 다 물어봤어. 야 아무도 안 간대. 그러니까 20대에는 나도 그랬거든. 힘든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런가 너 가라면 가니? 난 좀 달라. 근데 내가 물어본 사람 다 아무도 안 간다 그랬어. 야, 그 희한해. 난 충격이었어. 난 다 갈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치열하고 너무 치열하게 살았나 너무 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니야? 맞아. 그때 힘들었어. 그냥 뭘 자신 있게 카페 친구들끼리 모이면 한 잔 더 먹는 게 없었으니까. 그럼 한 점 더가 있어. 한 잔 더가 어딨어. 근데 우리 그때 꽃탈배 할 때 그랬어. 이순재 쌤이 60대로 돌아가면이라는 말을 하셨어. 돌아가고 싶다는 그분의 나이가? 과거랑 그분의 리즈 시절은 20, 30대가 아니더라고. 60대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60대 아직 그렇잖아. 청소년이잖아. 아, 지금은 근데 그게 너무 20, 젊지. 30대가 아니더라고.
와 그렇구나. 또 어떻게 보면 60대만 돌아가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수 나이라는 있지. 뜻이겠죠. 그런가 봐. 맞아. 뭐든지 할 수 있지. 노래도 또 하잖아. 앨범 나온다 안 했어요? 앨범. 아 진짜? 앨범 낸대.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할래. 그러나 아, 진짜로. 이제 아니 오빠 언제 나와요? 아 얘기 안 해도 돼 진짜로 진심. 틱톡으로 쑥스러워. 얘기할 거야? 워너비 그거야? 아니야. 형 혼자야? 아니야 아니고 솔로야? 솔로 아니고 듀엣인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얘기하지 마봐. 남자랑 듀엣이야 여자랑 듀엣? 여자랑 듀엣이야. 설마 뭐 듀엣이에요? 심지어 댄스곡이야. 대박. 어머. 아, 나 이제 말도 안 돼. 혜련 누나랑 해? 아니지? 아니야. 우리가 아는 그것도 분이에요? 아니고. 알아 알걸? SNL 봐 SNL. 지현 씨랑 하는 거예요? 예은이. 와 대박. 대박! 지씨 남매로 하는 거예요? 지시남매네 누가 봐도 팀 지시남. 이름이 충주지 씨야. 대박이다. 예은이가 너무 재밌다. 먼저 음반 하자는 거야. 형한테? 나한테. 아니 거기 자, 봐라. 거기 런닝맨의 종국이도 가수지, 하하도 그러니까. 가수지. 거기 뭐 재석이 형도 가끔 원업 그런 거 하지. 형을 탁 집어서 형한테 부탁을 했다고? 진짜. 이게 오빠의 매력이야. 아니 그래서 나는 예은이가 얘기했을 때도 살짝 고민을 했어. 왜냐면 녹음도 해야 되고. 그치, 춤도 배우, 안무도 해야 춤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걸 해야 되잖아.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야, 이걸 해내면 나중에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럼요. 그치? 할 때는 좀 힘들어도. 그래서 그래 알았어. 힘들어도 나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과정도 재밌고 걔가 또 추진력이 대단하더만 예은이가. 그 친구가 또. 대단해. 곡도 다 받아왔어 얘가. 지금 비하인드인데 약간 로코베리라고 있어 영민이 안영민 로코베리. 난 잘 모르지만 이름 들었어. 아 이거 유명한 프로듀서지. 근데 거기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했대 예은이가. 저 지석진 선배님하고 음반 내는데 곡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어머나,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일이 커져가지고 아,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라이젠이 안무한 바타 있지 바타. 바타! 이거 미쳤나 봐. 팔다리 킥크신 거. 바타가 또 안무를 한다고? 안무 너무 고퀄 아니야? 형이 안무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제 안무 연습했어. 근데 힘들어. 아니 안무가 아니라 약간 챌린지. 그래도 어쨌든 율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율동이야. 정확히. 야 여기 상처다. 나는 안무라고 얘기했는데 율동으로 맞는구나. 아니, 바타 씨는 제일 핫하신 분 아니야? 장르는 케이팝 댄스고. K-팝이고 뒤엎고 상큼한 노래야. 예은이한테 맞는 거. 사비 한 번만 불러줘. 내가 이제 샵 살짝 들려줄까? 이거 어차피 형 오늘도 나온 20일. 뒤야 앞이야. 언제 한다고? 20일 몇 시? 6시. 야, 지금 막 발매됐네. 진짜? 지금 막 발매됐어. 6시야. 그거에 맞춘 거야? 맞춘 건 아닌데? 맞춘 건 아닌데 우연히. 왜냐면 형 이거 언제 방송되는지도 모르고 왔어. 모르고 왔어. 이거 그냥 온 거야. 야, 진짜. 형, 큰 그림이야. 지금. 고마워. 나 지금 너무 소름 고마워. 돋았어요. 나 이거 값이라도 한 5만 원 내면 안 돼? 너무 고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끼깎이 맞았어. 기깔기라. 형 깎이 인생- 맞았다. 형 인생 나 이제 처음으로. 나 풀리나 보다. 와. 인생 처음으로 맞았어. 진짜 맞았어. 고맙네. 이거 조금만. 이렇게 이게 뭐 중간에 편집하세요. 이렇게. 다 들려줘. 우린 다 들어도 돼? 되잖아. 그래도 돼? 내가 어릴 적 캔디보다 좋아했던 달콤한 그 맛한 여름날 시원했던 완전 여름송이구나. 여름송. 노래 잘하네. 떠 있는 것만 같았어. 칵테일 컬러보다 하얀색의 매력에 끌려 너무 좋다요. 오빠 안 같아. 너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밀려드는 시원한 저 느낌 난 이렇게 원해 밀크쉐이크 맛이 신이 나게 밀크쉐이크 특별하게 뚝 터지듯이 입속에 가득히 피어 너무 달콤하다. 여름날 풍선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 행복해 너만 있으면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가 제일 좋아. 마시고 있고 원슈타인, 원슈타인. 단지가 그렇게 중요했었나 당구 좀 마시고 쉴 때는 이런 건데 아니 이게 너무 힘빼고 부르셨어. 오빠. 이게 너무 좋다. 왜냐면 우리 예은이나 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고퀄이라 원슈가 이게 잘 안 하는 애인데 나는 이게 지금 들으면서 살짝 뭉클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뭐야? 우리가 여걸하던 20년 전에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형을 놀렸다고 누나들이랑 다 같이 이 형 웃었지. 뭐 음반은 찍는 비용보다 폐기 비용이 더 들었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막 진짜 사실이야. 막 그런 거 가지고 놀렸단 말이야. 이게 웃음 포인트였지. 20년이 개그 지나서 소재. 이 형이 진짜 노래를 제대로 부르고 있어. 아니, 이건 오빠 너무 보컬이 너무 멋져 너무 형. 모든 게 다 그냥 다 모든 하고 게 있어. 편하게 다 하고 있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누구라도 나이 들어서 이 형처럼 되고 싶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역을 얘기 하나도 못했네. 역을 언니들. 여걸 언니들. 아, 근데 그 MC는 오빠밖에 못했어. 여걸. 생각난다. 난 가끔 그래? 선누나가 생각이 나. 선희 언니는 한 번씩 전화를 하고. 그래도 뭐 병실 누나, 혜로 누나 요즘 다 방송 그러니까. 뭐 꾸준히 나오시고 아, 나 오빠 만나면 한 말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 요즘에 안 봐가지고. 사실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거 진짜 오랜만인데도 진짜 전혀 20년 만이야. 거부감 없이 엊그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게 20년 만이야. 그때도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했어. 그때도 사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서 이래야 되니까 이번에 게스트 누군데? 그지, 누군데, 오빠 어쩌고 이거 저쩌고. 저기 하시고요. 뭐 여기 이런 거 하던 시절이 아니 그때. 그때 작가가 둘밖에 없었어. 나랑 후배 한 명. 그 둘이서 다 한 거야. 출연자 14명을. 맞아. 왜냐면 우리 역을 5도 있지만 한때는 오빠 이쪽도 막 뭐 신화가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나올 때도 있었거든. 그래. 그땐 미쳐서 얘기했던 것 같아. 우정이 그때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악역은 많이 했지. 싫은 거의- 소리. 내가 다 했지. 왜냐면 내가 못했거든. 내가 그때 화용 방사기였거든. 싸대고. 계속 보거든. 오빠를 내가 엄청 구박했어. 맞아. 오빠 빨리 나와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 저것도 해달라는 해주고 게 되게 많았거든. 그럼 난 또 막 알았어 이런 스타일도 아니야. 아니 알았어. 난 또 이런 아, 스타일. 오빠 너무 좋았어 그때. 야, 근데 너무 깜짝하. 20년이 후딱이네. 야 이게 다 여기서 한 거 아니야. 정말 우정이랑 영석이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야 얼마나 좋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세트로 쓰는 거야? 이것도? 여기 세트로도 쓰고. 쓰고 야 저거 냉장고 되게 비싼 건데. 어떻게 알았어? 알지. 야 이게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여긴 그래 들어있네. 야 묵직한 거 봐라 이거. 나만을